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타 무르자니가 집필하고 추미라님이 번역한 나로 살아가는 기쁨 중에서 에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고는 우리의 절친이다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사체험 후 에고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쪽 세상에 있을 때 저는 이 몸속에 있는 제 자아의 모든 부분, 즉 저의 감정, 정신, 에고까지 이 모든 부분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개체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각자 자신이 누구인 줄 알 수 있고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일 수 있죠. 에고가 불필요하다면 애초에 에고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 해도 이 물질 세상에서는 너와 나를 구분해주는 에고 없이는 절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고가 있어야 이런저런 구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초록색과 파란색, 바닐라와 초콜릿을 구분하게 되는 것과 꼭 같아요. 사실 그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면, 다시 말해 비교하고 대조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고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과장된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브렌다가 물었다. 나는 씩 웃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임사체험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의 생각도 180도 바뀔 것 같았다. 만약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면요. 내가 반문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나쁜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상보적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셀리가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기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내가 기뻐하며 말했다.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다. 에고가 사실은 적이 아니라면서요. 사실은 에고를 피해하고 억압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적이라면서요. 에고를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부인해야 한다고 믿다 보면 제 경험상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제 에고에 집착하고 있더군요. 끊임없이 에고를 부인하고 억누르고 견제하고 제지하고 점검하면서 에고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죠. 그 결과 저는 늘 무엇에든 자제하기 바빴고 진정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에고를 받아들이고 에고가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측면임을 깨닫자 에고 너머에 저 자신을 보고 저의 무한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에고를 포함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그 자아 말이에요. 자아를 사랑할수록 자기 과장, 자랑, 허풍 따위를 동원해 에고를 부풀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에고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필요도 점점 느끼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지고 내 에고에 비율을 맞추거나 흐뭇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저 자신이 에고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저는 에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죠? 그리고 저는 에고와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에고 없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헨리가 물었다. 에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개별적인 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에고도 갖고 태어나나 봅니다. 저는 이것이 모순처럼 느껴지고 이 둘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네요.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하죠? 그냥 하나이든가 분리되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왜 이 둘 사이를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이 물질 세상에 사는 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내가 말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늘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저쪽 세상에 갔을 때 저는 이른바 비이원성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분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의식이며 본질적으로 모두 같았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모든 것, 모든 사람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었죠. 완벽한 공감 상태였어요. 어디서 제가 끝나고 어디서 다른 존재들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저 자신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랑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그 밖에 다른 존재들도 저와 구별되는 존재들로 자연스럽게 인식했고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세상에서는 전혀 역설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음새 하나 없이 서로 녹아들어 있었죠. 예를 들자면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빨간색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이 스펙트럼에는 무한수의 색들이 하나의 띠 위에서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빨간색이 주황색도 노란색도 아닌 걸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빨간색이 끝나고 어디에서 주황색이나 노란색이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죠. 색들을 정확히 분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었고 저게 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 분리는 없었어요. 육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의식과 함께 에고를 갖게 됩니다. 이원성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비이원성 상태의 우리는 순수한 의식만 갖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에는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적 행복 같은 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고통이 다른 감정들이나 경험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구별된 감정으로서의 기쁨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독특한 현상으로 경험되는 괴로움 같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감정들과 경험들이 합쳐진 것, 즉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임의 상태, 그 보편의 상태에서 방출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물질 세상에 있는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고통도 느낍니다. 역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대조가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비이온성의 상태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반대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 뿐이고 자아 바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가 분리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기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현실을 느끼고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가 없다면 우리는 비이원성의 상태, 하나임의 상태, 순수 의식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멜리사가 불쑥 말했다. 훌륭한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적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관객은 어느 쪽의 캐릭터도 분명히 알 수 없을 거예요. 미워할 대상이 없는데 주인공의 적으로 나온 캐릭터가 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둘이 각기 이 세상의 개성과 참된 본성을 온전히 끌어내려면 서로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조용하던 린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 남편은 에고가 정말 강하거든요. 가끔 그래서 제가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는 늘 옳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자기는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잘못이 드러나도 절대 사과하는 법이 없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 에고를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복장이 터져요. 흥분해서 말하는 린다를 보며 몇몇 사람이 공감한다는 듯 웃었다. 어쩜 꼭 제 남편 이야기 같은데요. 셀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또 다들 웃었다. 린다 그리고 셀리, 그렇다면 남편에게 에고에 대해 얘기하고 싶을 때 두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말했다. 그게 문제예요. 린다가 격분한 듯 말했다. 남편은 자신이 에고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르고 말을 해도 도무지 인정을 해들지 않아요.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참아야 해요. 그렇군요. 저도 역시 자기 에고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셀리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고가 저 큰 집채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에고를 받아들여라는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구제불능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미 에고가 충분히 세잖아요.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본인이 아는 에고가 강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나는 비유를 들어서 에고의 역할을 설명해 보자고 했다. 저랑 함께 이렇게 상상해 봐요.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 그 조그만 손에 리모컨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리모컨에는 다이얼이 2개만 달려 있어요. 옛날 라디오에서 돌려서 볼륨을 높이는 그런 다이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다이얼 둘레에는 0부터 10까지 숫자가 쓰여 있고요. 하지만 이 다이얼들은 볼륨 다이얼이 아니에요. 하나에는 알아차림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하나에는 에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이 두 다이얼이 모두 10에 맞춰져 있었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던 거죠. 그때 우리는 건강한 에고를 갖고 있었고 알아차림 능력도 훌륭했습니다. 알아차림 수준이 최대한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와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끌려와 지구적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물론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물질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적어도 첫 몇 해 동안은 비물질적 세계가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슴 안에서 속삭이며 안내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고 간청하는 소리까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곧 바깥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그 내면의 속삭임을 덮어버립니다. 보통은 선의를 가진 주변 사람들 때문이죠. 그리고 곧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진짜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법들을 배우고 두려움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외의 사람들이나 세상에 공감도 하지 말고 연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까지도 한갓 환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다 보면 알아차림 능력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알아차림 다이얼을 점점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림 다이얼이 점점 낮춰지는 동안에도 우리의 에고 다이얼은 여전히 최대한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에고의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데 반해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의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분들처럼요. 나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에고가 더 크거나 그들이 더 이기적인 것 아니에요? 에고 다이얼은 그대로인데 의식적 알아차림의 다이얼이 낮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고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알아차림의 다이얼이 낮춰지면 우주와 하나임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에고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게 되죠. 저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늘 듣고 자랐어요. 다 선의로 해준 말이었죠. 특히 제가 속한 문화에서는 여자는 더욱이나 에고를 억압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친답니다. 저만의 개성을 표현하면 안 되었죠. 결혼할 남자보다 더 똑똑해서도 안 되고 더 성공해서도 안 되고 더 인기가 많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똑똑하고 성공하고 인기가 많으면 결혼하기 힘들 거라고들 했죠. 또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손가락질을 받고요. 그렇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쁜 평가를 받는 게 두렵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에고 다이얼을 거의 0으로 낮추고 살았답니다. 그 결과 저의 다이얼은 둘 다 정말로 낮게 맞춰졌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것은 조금도 활용하지 못한 셈이죠. 저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제가 이 세상에 와서 펼쳐보고 싶은 모습을 펼쳐지지도 못하고요. 그 대신 저는 누가 와서 짓밟아도 가만히 있는 현관문의 매트 같은 역할을 자처했어요. 남들이 저를 그렇게 취급하도록 둔 거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늘 저는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생각했어요. 자신을 낮추며 살았죠. 그래야 상대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며 살았더니 암에 걸린 거죠. 내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에고 다이얼을 낮추는 것도 해롭다고 믿고 있어요. 진정한 자신을 억압하면 암에 걸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수 있고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자신을 최고로 표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느라 자아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드라마와 트라우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요.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길이 진정한 사랑과 안녕으로 향하는 길인지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아니타 무르자니가 집필한 나로 살아가는 기쁨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늘 함께합니다.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칭찬의 댓글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